우리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러한 방식 또는 저러한 방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확실히 선택하고 추측하고 증거를 배열할 수 있다. 하나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광점에서 꾸며주죠?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서포트가 뭐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다시 2번.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러한 방식 저러한 방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확실히 뭐 할 수 있어? 선택하고 추측하고 그리고 증거를 정돈하고 배열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적인 인식과 지각. 퍼셉션이 뭐야? 인식, 지각이야. 선택적인 인식과 지각은 be based on 뭐뭐에 기초하다. 우리에게 두드러 보여지는 것에 기초한다.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에 기초한다. 스탠드아웃이 뭐야? 두드러지다. 뭐 눈에 띄다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에 기초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이때 투어스는 가로치고요. seem to가 뭐뭐처럼 보이다죠. seem to가 뭐뭐처럼 보이답니다.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be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되다. 우리의 목표, 이해, 기대, 과거의 경험, 그 상황에 대한 현재의 욕망과 관련될지도 모른다. 만일 손에 망치가 있다면 모든 것은 모처럼 보인다. 이러한 인용은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강조하다죠? 선별적인 지각의 현상을 강조한다. 만일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뭐뭐처럼. 에즈도우가 뭐야? 마치 뭐뭐처럼. 마치 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고 했죠. 두드러져 보이는 것. 평소에는 관심 없을 때는 뭔가가 두드러져 보여 안 보여.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거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되고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과거의 경험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재의 어떤 욕망을 갖게 되면 그냥 평범했던 것이 스탠드아웃,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야. 그 두드러져 보이는 게 결국 뭐냐? 바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인식이나 지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냥 평범했던 것이 어떤 선별적으로 내가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갑자기 두드러지거나 눈에 띄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역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건 반대로 어떤 게 있냐, 뭐와 관련되어 있냐?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목표, 이해관계, 기대, 과거의 경험, 현재의 욕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별적인 인식을 이게 선별적인 인식이지 뭐 목표를 하게 되면 목표를 갖거나 관심을 갖게 되거나 그 다음에 기대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현재의 욕망 이런 것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어떤 선별적인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망치를 잡는 순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평범했던 것이. 그러니까 망치를 갖고자 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냐 이런 얘기야. 망치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즉 특정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런 얘기야. intent.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지.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이런 얘기야. 흔한 말로 여사친 있어. 여사친.
그냥 남자친구처럼 여사친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뭐로 보여? 그냥 예뻐 보여. 예뻐 보여.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래. 하면 20억짜리 빌딩을 주겠대. 그러면 갑자기 이 여사친이 급한 마음에 예뻐 보이고 결혼하고 싶고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선택적 인식이나 지각을 하게 되면 선택적 인식이라는 지각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여사친이었는데 이 빌딩을 갖고자 어떤 인식이란 지각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죠? 어떤 특정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는 거겠죠. 다음이요. rather than 뭔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을 처벌하려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학생이냐? 낮은 등급이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처벌하고자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희망하에 여기 이제 대신 있는 거죠. 그 처벌이 격려해. 그들이 뭐 하도록? 더 큰 노력을 하도록. 그런 희망하에, 미래에. 선생님들은 그런 시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은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어. 학생들을 마음으로써.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학업을 뭐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으로서. 그들의 학업을 불완전한 것으로서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요구함으로써. by ing에 계속 걸리는 거죠. by ing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요구함으로써 부가적인 노력을. 오하이오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기록했어. 학생들의 등급을 A, B, C 그리고 incomplete 불완전한 것으로서. 원래는 여기 뭐 D, E 하고 F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D라든가 E하고 이제 그냥 F가 있는 거죠. 낙제점 F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D, F를 안 하고 그냥 불완전, 미완성이라는 I로 만든 거야. incomplete. 학생들, I의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be required to 뭐하도록 요구되어지다 이런 얘기야. 부가적인 일을 하도록, 부가적인 학업을 하도록 요구되어져. 그러니까 그 I라고 하면 원래는 D라든가 E라든가 낙제점 F를 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주고 그냥 불완전, 미완성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걸 준 다음에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거야. 부가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학업 실적을 bring up,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bring up,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수용되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수용되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A, B, C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죠? 이 정책은 뭐뭐에 기초한다? 그러한 믿음에 기초해. 그러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동격이 되시죠? 바로 학생들이 수행해. 그 실패하는 수준에서 수행한다는 믿음. 또는 제출에 실패하는 그 과제를 대부분 뭐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낙제가 가능한 또는 점수가 낮은 과제를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떤 실패하는 수준이니까 뭐 F라든지 그리고 실패하는 과제를 제출해. 뭐 D라든가 E라든가 F의 어떤 그런 과제를 그냥 제출해버린단 말이야. 왜? 선생님이 그냥 이게 낙제점이든 D를 맞든 E를 맞든 받아주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이해하죠? 다시 이러한 정책은 믿음에 기초한다. 그러한 믿음은 뭐냐? 학생들이 어떤 낙제 수준, 실패하는 수준에서 뭔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출하고 있다는 거야. 실패하는 과제를. 대부분. 뭐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낙제가 가능한 그 과제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비치유도 선생님들은 추론해. 만일 이게 리전이 추론하다요. 만일 그들이 더 이상 그 스탠다드가 기준이고 서비 아래라는 뜻이야. 아래.
그러니까 기준이하의 어떤 과제를 더 이상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기준이하라는 건 DEF를 가리키는 거야. 더 이상 노는 건 더 이상 못 맞지 않다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거야. 적당한 지지와 함께 그들은 믿어. 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거라고. 뭐 할 때까지. 그들의 어떤 과제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be likely to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이때 likely가 가능성 있느냐, 가능성 있는이고, 근데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즉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건데, 이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뭐 할 가능성 있는 보다는 뭐뭐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단독으로 likely만 나온다면 얘는 형용사로 가능성 있는 이란 뜻이라고. 가능성 있는. 뭐 부사로 아마란 뜻도 있고 보면 호기심을 만든다. 우리를 가능성 있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목적보. 가능성 있게. be likely to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모으니까 더 가능성 있게 만들고 머치는 강조니까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뭐 할 가능성? view A의 집에 A를 B로서 보다죠. 어려운 문제를 흥미로운 도전. 이 테이큰이 떠맡다죠. 떠맡을 흥미로운 도전으로서 보는 가능성 있게 만든다. 만약에 호기심이 없다면 그냥 어려운 일은 그냥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문제야. 근데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 만든다. 우리가 가능성 있게. 뭐 할 가능성? 어려운 문제를 흥미로운 도전으로, 떠맡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볼 가능성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사장님과의 어떤 스트레스 받는 모임은 기회가 돼. 뭐 할 기회? 배울 기회. 뭐가 있다면? 호기심이 있다면 그런 얘기고, 초조한 첫 번째 데이트는 흥미로운 밤에 외출이 된다. 뭐와 함께? 새로운 사람과 함께. 뭐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콜렌더가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음식을 거르는 채죠, 채. 그 채는 모자가 돼. 호기심이 있다면 한번 호기심으로 모자처럼 써본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in general 호기심은 동기부여한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뭐로써 보도록? 도전으로써 보도록. 뭐보다는 오히려 위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뭐하도록? 어려움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또 뭐하도록?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도록.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도록. 이건 전치사예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solving은 동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되고 동명사가 온 겁니다. to solve가 되면 안 되고 solving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motivate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뒤에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투부정사. 목적 여기죠. 요게 투부정사입니다. 목적보호 자리에 세 가지가 온 거죠. motivate가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동사인데 세 개가 있습니다. 사실 호기심은 뭐뭐와 연관되다. 호기심은 더 적은 방어 반응과 연관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그 결과로서 뭐와 관련된다? 더 적은 공격성과 관련된다. 이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더 적은 방어 반응, 그리고 더 적은 공격성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면 방어작용이 좀 덜하고 반어 반응이, 그리고 더 적은 공격성을 갖게 된다. 언제? 우리가 짜증과 반응할 때. 이게 뭐뭐에 반응하다죠? 이로테이션 짜증이고요. 짜증에 반응할 때. 다음이요. 사람들이 도시의 성장, 발전에 대해 생각할 때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부정어구죠. 부정어구 온리부사구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생각한다 해서 일반 동사가 왔거든요. 생각한다.
일반 동사가 왔을 때 앞에 두 동사가 도치됩니다. 두 동사가 도치돼요. 두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같은 새끼. 신발끈. 그들은 거의 생각지 않는다. 그 수직적 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지 않는다. 사실 매일 70억 번 이상의 엘리베이터의 이동이 이때 journey는 트립이야, 트립,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제 take a trip 하면 여행하다도 있지만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다. 그러니까 take a trip을 뭐로 쓴 거라고 했죠? take a journey를 썼다고 했죠. 그리고 이 journey가 지금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번 이상의 엘리베이터의 이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때 take는 이동하다니까 하다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동이 되어진다. 큰 빌딩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0층 올라갈 수가 없죠. 왜? 올라갔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고층일수록 한국은 비싸죠. 네, 8층 이상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1, 2, 3, 4층이 더 비싸겠죠. 반을. 네. 그 효율적인 수직 운송은 팽창시킨다.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 더욱더 큰 스카이스크레이퍼, 마천루, 고층 빌딩을 만드는 능력을 expand, 확장시킨다. 앤토니 우드, 누구냐면, 건축학 교수인데,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건축학 교수인데, 아무튼, 앤토니 우드가 뭘 설명해? 엘리베이터에서의 발달, 지난 20년 동안 그 발전이,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어드밴시즈,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아가 와야죠. 복수니까. 그 발전이 가장 큰 발전이었다. 이게 보호고요. 여기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되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가장 큰 발전이었다. 키가 큰 빌딩에서. 예를 들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의 제다타워는 지금 건설 중인데 언더가 뭐뭐 하는 중인이죠. 건설 중인 그 엘리베이터가 도달할 거야. 그 높이 기록에 660m라는 어떤 높이의 기록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됩니다.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다음이요. 도표 안 나오죠? 아무튼 이 L이라는 것은 하나의 식물인데 그 식물은 뭐냐? 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불려져요. 리빙스톤이라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on account of가 뭐야? 뭐뭐 때문에, due to, owing to 같다고 했죠. owing to, due to, owing to. 그들의 독특한 돌과 같은 외모, appearance, 외모 때문에. be native to 어디가 원산지이다 이런 뜻이죠. 토착이다. 어디가 토착종인. 그들은 desert, South Africa, 남아공의 사막이 원산지이고, 원산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남아공의 사막의 토착종이다. 하지만 흔히 팔린다. 그 정원센터에서, 그리고 너스리가 뭐라고 했죠? 종묘원에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L이라는 식물은 잘 자란다. 어디에서? compact, 비좁고 모래가 있는
컴팩트는 막 매우 비좁고 빽빽한 겁니다. 빽빽한. 뭐 덴스트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덴스트 및 빽빽한. 빽빽한 그리고 모래가 있는 흙에서 잘 자란다. 거의 물 없이. 리를은 거의 못 마지 않다니까 거의 물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거의 물이 없이. 그리고 극단적으로 더운 온도에서. 그 에리란 식물은 작은 식물이고 rarely 거의 못 맞지 않는다. 거의 1인치 이상이 되지 않는다. rarely가 뭐라고요? 거의 못 맞지 않다. 거의 1인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흙 표면 위에서. 그리고 거의 단지 2개의 잎만 갖는다. 이 두꺼운 잎은 닮는다. 이 클레프트는 갈라진 틈이죠. 갈라진 틈을 닮는다. 동물의 발에서. 그러니까 소 발이 이렇게 굽이라고 하죠. 말굽.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 구제역이 걸립니다. 구제역. 돼지 발톱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냥 낙타도 이렇게 생겼고요. 염소도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같죠? 이 갈라진 걸 뭐라고 한다고? 클레프트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클레프트를 닮았다. 그리고 회갈색의 돌을 닮았다. 두 가지 닮은 겁니다. 근데 함께 모아진. 이게 돌이 두 개가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갔죠? 두 가지를 닮았어. 이 두꺼운 나뭇잎은, 두꺼운 풀잎은 갈라진 틈을 닮았는데 동물 발에 있는 갈라진 틈을 닮았고 또는 한 쌍의 회갈색의 돌, 회갈색 독이 이렇게 한 쌍이니까 묶인 거야 이렇게 서로. 이걸 닮았다고. 그 식물은 줄기도 없고 노니까 그 식물의 많은 부분이 지하에 있어. 그들의 외모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습기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없고요. 있다가 아니라 현재 완료니까 있어 온 겁니다. 원래 there occasion은 있다고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건 경우가 있어 왔다. 어떤 경우죠? 당신이 관찰하는 하나의 웃음을 그리고 당신이 느낄 수 있어.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님을. 그러한 경우. 이 이누치는 이제 관계부사 wher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시 그런 경우가 있어놨는데 그런 경우라 하면 그런 경우에서 당신이 관찰할 수 있어. 웃음을. 그리고 당신은 느낄 수 있어.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가장 분명한 방법. 진짜 웃음을 확인하거나 식별할. identify는 식별하다 확인하다요. 식별 확인. 뭐로부터? 성실하지 않은 웃음으로부터. 이 원은 앞에 있는 스마일을 가리킵니다. 스마일. 성실하지 않은 웃음으로부터 진정성이 없는 웃음으로부터 진짜 웃음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해서 way가 주어져. 대디아입니다. 즉 가짜 웃음은 primarily 주로 단지 영향 끼친다. 그 얼굴의 아랫부분에만, 즉 입부분. 주로 입 그 하나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은 관련되지 않는다. 즉 아래 그 입만 움직이지 가짜 웃음은 눈웃음은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회를 가져봐. 어떤 기회? 거울을 들여다 볼 기회. 그리고 만들어봐. 만들어봐. 웃음을.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얼굴의 단지 아랫부분. 아까는 only가 아니라 언론이라고 했죠. 언론. 그 얼굴 아랫부분만, 너의 얼굴 아랫부분만 사용하면서 당신이 이것을 할 때 판단해봐. 당신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판단해봐.
여기서 당신의 얼굴이 주어고요. 보이다가 감각동사죠. 그리고 해피가 보호입니다. 보호가 앞으로 간 거죠. 해피가 앞으로 간 겁니다. Your face looks happy인데 해피가 앞으로 간 거죠. 왜? 하우가 꾸며주기 위해서. 다시. 네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이라 함은 웃을 때 가짜로 아래 눈이 아니라 입만 웃어보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판단을 해봐. 뭘 판단해봐. 네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것이 진짜냐? 진짜 웃음이냐? 진짜 웃음은 영향 끼친다. 어디에? 근육에. 그리고 주름에. 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주름에 영향 끼칠 것이다. 그리고 덜 알아채게. 눈에 띄지 않게 피부, 눈썹과 위에 있는 눈꺼풀, 눈썹과 위에 있는 눈꺼풀 사이의 그 피부, 그 눈알 쪽에 있는 피부죠. 그것이 피부가 지금 단순히니까 이지가 와요. 살짝 낮아진다. 진정한 즐거움과 함께. 이 눈알에 있는 그 피부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환한 거죠. 그 눈알에 있는 그 피부, 눈알 쪽이죠. 그러니까 눈썹과 위에 있는 눈꺼풀 사이, 즉 눈알 쪽에 있는 그 눈이 살짝 내려와야 내려온다 이런 얘기야. 진짜 웃음을 할 때. 진짜 웃음은 영향 끼친다. 전체 얼굴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세부적인 연구. 지난 20, 30년에 걸쳐, 이 5번은 뒤에 숫자가 나오면 문마에 걸쳐져. 지난 20, 30년에 걸쳐, 디케이드가 10년이니까, 지난 20, 30년에 걸친 세부적인 연구가 좋아요. 이게 더 중요하네. 연구가 단순하니까 이즈가 와야죠. 앞에 있는 디케이드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갔죠? 그것이 보여주고 있어. 뭘 보여주고 있느냐? 데디아를. 어떤 자연 시스템의 복잡한 형태가 필수적이야. 뭐 하는데? 그들의 기능이. 시도, 강을 똑바로 스트레이슨, 똑바르게 하는, 또 그들에게 규칙적인 단면, 크로스 섹션이 뭐야? 단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 강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렇게 휘어진 거죠. 우리가 항상 강을 그리라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강 그리는 사람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수로라고 합니다. 수로. 이 강을 수로로 만들려고 한 우리나라 최초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이름하여 이명박이 있었죠. 이 천연 자연의 강을 아무도 단 한 명도 생각하지 없던 이 자연의 이 아름다운 강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문화를 팔려고 하는 최초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름하여 이명박. 강을 수로로 만들겠다는 1년 만에 땅을 파기 시작했죠. 결국 결과는 환경오염과 누적된 침화물 생활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깜빵에 가 계십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죠. 아무튼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야, 강을 스트레이튼 똑바르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규칙적인 어떤 단면을 제공해.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도 가지만 이 강이 이제 어디는 조금 이 바닥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단면을 쭉 잘라가지고 그냥 딱 판판하게 하는 거죠.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직선으로 만들어서 일자로 가게 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막 오는 거죠. 속도가 어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홍수가 되는 겁니다. 홍수. 오히려 홍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시도가 가장 재앙적인 예이다. 이러한 형태와 기능의 관계의 이러한 형태, 폼, 그 다음에 기능 관계의
가장 재앙스러운 예이다. 이러한 자연적 강은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연적인 강은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것은 커브, 곡선을 이루고 많이, 그리고 스피리츠, 막 쏟아져 나가. 그 범람원, 플로드 플레인이 어디야? 범람원에서 쏟아져 나기도 하며, 또 스며들어. 어디로? 웨트랜드, 저지대로. 그리고 그것에 계속 변하는, 그리고 놀랍도록 복잡한 그 강가라고 하자, 강가를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1번 휘어져. 강이라는 건 휘어져. 강이라는 건 침식작용을 하다가 단단한 이 부분이 단단해. 그럼 여기가 안 깎이고 이제 튕겨서 옆을 깎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하고, 또 이쪽이 단단하면 이쪽은 안 깎이고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거죠. 직선을 못 만들고 부딪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량과 유속이 엄청 셀 때 그냥 이걸 넘어서면서 이 제방이 무너지죠. 제방이 무너지면서 여기 쭉 퇴적층이 생깁니다. 퇴적물이 생겨. 그래서 여기 평야를 이렇게 만들죠. 비옥한 평야를 만듭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범람원이라는 겁니다. 범람원이 어디죠? 여기 플로드 플레인즈, 범람원에 쏟아진다 이런 얘기야.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스며들어 저지대로 물이, 그리고 뭘 제공해? 계속 변하는,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강가를 만든다. 여기 이제 쇼라인이니까 이쪽 강가를 만드는 거죠. 이쪽 부분을 만드는 거죠. 복잡한 강가를 만든다. 이것이 허락한다. 강이 뭐하도록? 어떤 변화를 막도록. 변화를 막아요? 변화를 막진 않죠. 그 물의 수위라든가 속도를 조절하겠죠. 이게 틀렸다고 한 것 같아요. 프리벤트가. 변화를 막는 게 아니고, 변화를 수용한다. accommodate. 수용한다는 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허락한다. 강이 받아들이도록 변화를. 어떤 그 물의 수위라든가 속도에서. 그러니까 강이 그 변화를 막을 수는 없죠. 그냥 강이 그 물의 수위라든가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강을 어떤 기하, 그러니까 타이트는 말끔한 질서정연한 이런 뜻이야. 질서정연한, 말끔하고 질서정연한 기하학 속에 밀어넣는 거.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뭐야? 이거죠. 이명박이 그 시도, 강을 똑바르게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규칙적인 단면을 제공하는 어떤 시도, 인위적인 거죠. 강을 어떤 질서정연한 기하학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동명사가 좀 단수 취급이죠. 파괴한다. 어떤 기능적인 능력. 자연의 기능적인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물을 정화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그리고 결국 뭐뭐 하게 돼? 리절티는 결국 재앙이 된다 이런 얘기야. 뭐와 같은? 그 1927년 미시시피 홍수와 같은, 그리고 1993년의 미시시피 홍수와 같은, 더 최근에는 어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어떤 그 자연적이지 않은 그러한 재앙. 인위적으로 뭘 막았죠. 뭘 막아가지고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500억 달러의 어떤 계획, 뭐하고자 하는? 강을
let the river loose. 강을 자유롭게 흐르게 두다. loose는 그냥 내비로 두는 겁니다. 느슨하게. 강을 어떤 풀어주고자 하는 것. 강을 느슨하게 두는 것. 있는 그대로 두는 어떤 그 계획이 인식하고 있어. 뭘 인식하고 있어? 데디아를. let the river loose는 그러니까 강을 있는 그대로 두란 얘기야. 느슨하게. 그 통제하지 말고 그 누이지나의 강을 느슨하게 하고자 하는 그 500억 달러의 그 계획이 인식하고 있다. 뭘 인식하고 있냐면 통제되어진 미시시피는 쓸어버릴 거야. 24제곱마일의 그 줄을 해마다 그러니까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루이지애나가 이제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거야. 어떻게? 그 강을 원래대로 느슨하게 되돌리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뭔가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통제된 미시피,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통제된 미시피가 쓸어버린다는 거야. 뭘? 24제곱마일의 그 주, 미시피, 그 인디애나 주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연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